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행방불명된 광주 시민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는 8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종자 수는 정확한 집계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는 게 사실 정설이죠. 그런데요,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 당시에 실종자들 안매장 장소로 지목이 됐습니다. 제보자가 나타났고 현장 조사를 거의 마쳤는데 여기가 실제 안매장 장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죠. 곧 발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수소문 끝에 당시 그 광주교도소로 끌려가서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자, 직접 연결해보죠.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박상옥 씨입니다. 아, 박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성호입니다. 1980년 5.18 그 당시에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예, 19 고3이었습니다. 19 고3. 근데 19 고3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체포가 되신 겁니까? 광주에 고립돼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예. 타 지역에게 알리기 위해서 빠져나가다가 거기서 경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니죠. 어린 나이는 아니죠. 저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도 동참을 했으니까요. 하하. 그래서 끌려간 곳이 광주교도소였던 겁니까? 아니죠. 광주역에서 1차로 거기 광주역 광장에서 포박을 당해가지고요. 예. 전남대학교로 이송됐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구타를 당하고 다시 저희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하게 됐어요. 예.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이 좀 처참하고 너무하리만치 가혹한 것을 좀 당해서. 아니,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하는데 그 이송 과정에서 처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시기였길래요? 군용 탑차가 있거든요. 군용 탑차에 5, 6, 7명까지도 뒤로 포승을 옥각근으로 묶어서 일렬로 쭉 일자로 묶여서 그 탑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줄줄이 끈으로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서. 네네네네. 올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탑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큼을 밀어넣고 예. 뒤에서 탑차를 문을 잠그고 예. 군인들이 올라와서 지붕으로 올라와서 뚜껑을 열고 예. 거기다 체류탄을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고 그리고 호루로 씌운 겁니다. 호루가 뭡니까? 비닐 천막 같은 거 아니십니까? 파란. 최루탄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가스가 새나가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버려요. 예. 천막을 씌웠던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하고 떠납니까, 차가? 네네. 숨쉴 공간도 없고 어떻게 몸을 비집을 틈도 없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는 밑에 깔린 사람도 있지만 깔린 사람은 어차피 발에 밟히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쓰러집니다. 줄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 같이. 네네네. 그렇죠. 트럭 안에서 여기서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죽겠다 하는 생각은 그랬구나.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이런 상황. 그거 정도 같으면은 괜찮하죠. 살이 찢어진 정도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교도소로 가는 길이 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는 교도소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셨겠죠. 모르고요. 자,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이 내려보니까 교도소. 네네. 광주교도소. 네. 밤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예. 탑차 뒷문을 열자마자 전부 다 너나는 것이 앞 사람이 쓰러지면 굴비 엎드리 그 엮인 그렇죠. 사람들 다 주르르 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뒤로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그 이송 과정에서 혹시 사망하거나 이런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지독한 상황이었다면. 저희 안에 내부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밑에 깔리면서 옆에 사람이 서로 일어나게 하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정도 공간이 안 되니까 여유가 없는 공간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질식사하신 분도 있고요. 선생님이 탄 그 탑차에서도 질식사하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어두컴컴한 밤에 예. 그걸 어슴풀이 이렇게 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막 처음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너무 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숨부터 쉬어갔길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어르신들이 교도소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담벼락이 높고 막루가 있고 그러고 거가 교도소 앞마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갔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제 탄차이가 한 두세 분.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저희들이. 몇 명이나 총 이송이 된 것 같은지 대충 기억나세요? 대충 제가 기억나기로는 전대 강의실에서 저희가 접해있던 숫자가 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저희들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임무만 해야 했을 뿐이니까요. 주어진 임무라 함은 자신이 탄 탑차에서 죽은 사람들을 수습해라. 그 시신을 수습해라. 예. 어떤 식으로 수습하라고 하던가요, 명령을? 집으로 짠 쌀 가만히라 가죠. 지프로 짠 가만히, 그렇죠. 예. 그걸 일직선으로 되는 게 있어요. 한 2m 정도? 그러면 그것을 던져주면서 거기다가 말하라 하더라고요. 돌돌 말아라. 예, 말아서 묶으라고 하더라고요. 묶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명 정도씩 예. 한 조를 짜갖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놔두면은 본인들이 트럭 적재함에다 실었거든요. 군용 트럭에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광주교도소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네네. 예. 대략 그럼 그 트럭에 실린 시신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 걸로 대략 기억하세요? 대략 제가 옆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얼른 봤는데 그게 저도 그렇게 거시할 수 있다 하는 어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예. 옆에 쳐다볼 수는 잘 없었고요. 예. 이제 바로 옆쪽에서도 다른 차에 내려온 그분들도 어르신들도 같이 옆에서 다 같은 그런 시신 수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차량에서는 세 분 사망자를 3분을 제가 그렇게 해서 묶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사망자를 트럭에 태워라까지 하고 그 트럭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십니까? 그렇죠. 그건 못 봤습니다. 수습하고 나서 다시 예. 머리를 원산폭격을 앞마당에서 원산폭격하고 예.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신 거예요? 교도소로 수감이 된 게 아니라 교도소 창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창고로? 예, 큰 창고를 비워놨더라고요. 예. 그 창고에서 여기저기서 모인 재패오이신 분들이 전부 다 한 군데 다 거기다가 수용을 했어요. 이거 뭐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유태인 수용소보다는 더 처참하다고 봐야 된다. 왜요? 왜 더 처참했습니까? 왜? 기름 도람통이라고 있죠. 기름 담는 드럼통, 예. 네, 드럼통이요. 그것을 어떻게 잘랐는고 반으로 잘랐습니다. 예. 반으로 잘라다 보니까 그가 삐쭉삐쭉하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희들 같은 안에다가 놔두고 거기에다가 벌리를 다 봤던 겁니다. 대소변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걸치고 앉으면은 뒤에 엉덩이 쪽도 찢어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상당해갖고 있었는데, 예. 교도관들이 와서 소독약으로만 대충 그것 정도만 해줄 뿐이지, 예. 더 이상은 어떻게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 계셨어요, 거기에? 교도소에서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안 재우니까요. 잠도 제대로 안 재워요? 예. 저녁에면 저희를 그냥 옷가발로 그냥 받고 그냥 그대로 베고 머리고 얼굴을 할 것 없이 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냥 막 폭행을 하면서 뛰어다닌다고요? 밤에 잠 안 재우고? 네. 와.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딱 붙어서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던 거예요? 수십 명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꽤 15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잘 공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위로 워커발로 짓이기고 돌아다니고 잠 안 재우고 네. 대소변도 그 안에서 드럼통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뭐 네네 나갈 수는 없고요. 나갈 수 없고 씻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예예. 씻는 것은 한 번도 씻지를 못했죠. 자 그래요. 뭐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수습하셨던 시신들 이번에
광주교도소에 시신들을 안매장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곧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뉴스를 들으시고 그때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이 뒷동서가 쭈빼다니 전기가 짜르다니 오더라고요. 이게 그거일 수도 있다. 그거일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러네요. 이제 발굴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5.18을 겪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되길 기대하세요?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책임자 처벌도 마땅히 돼야 되고요. 예. 그에 따른 수많은 희생되신 분들 예. 조금이나마 그렇게 해서 넋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그 정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좀 밝혀지기를 바라고 예. 좀 더 향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오늘 힘든 기억을 다시 더듬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굴 작업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광주교도소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분이십니다. 박상욱 씨, 광주시민 만나봤습니다.